안녕하세요. 이경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3법 중 주임법 개정안은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의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그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의 제도는 모두 정부 여당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법안들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였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라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묵시적이란 말은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가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아무 말이 없어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만 한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2017년 10월에 최초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는 2019년 10월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어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게 된다면 계약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갱신되겠죠. 이 단계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9월까지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9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임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1호는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연체하지 않아도 1월에 연체하고 2, 3월에 제대로 지급하다가 4월에 연체해도 해당되게 됩니다. 2호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3호는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4호는 임차인이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5호는 임차인이 목적물의 일부나 전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입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주로 임차인의 과실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8호입니다. 8호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내용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개정법에 따라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 산정이 문제가 될 텐데요.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면 그 액수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에서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를 뺀 금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나 갱신 거절로 인해서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하나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근거로 들어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절하려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세입자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사례가 있어 주목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전지부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실거주 주장이 허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므로 피신청인이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 해석이나 판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계약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주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임대인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은 법적으로 계약 기간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계약 기간을 주장해도 되고 아니면 법에 따라 2년으로 주장해도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굳이 짧은 계약 기간을 인정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새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갱신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법에 따라 갱신된 것이고 설령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였더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20 가단 569230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구두로 행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임차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임차인에게 주택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서 정한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으로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임대차 계약은 의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갱신되었고 그 후에 임차 목적물을 양수한 매수인은 자신이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계약갱신을 구두로 약속만 하신 경우라면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도 좋고 문자나 녹음도 좋습니다. 임대차 3법은 현재 정착 단계여서 유권 해석도 많지 않고 법원 판결은 더욱 적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다툼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